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5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난류, 충류와 난류, 충류일대와 난류일대, 충류일대 세 가지 애널리틱한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어요. 꾸엣 플로우, 보아젤 플로우, 하겐 보아젤 플로우 했었고, 자, 난류였을 때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충류했을 때는 손으로 해석적으로 이 속도 분포를 다 구했는데, 이걸 다 구했는데, 이 난류에서는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내 이동으로 치면, 아까 그 하겐 보아젤 플로우를 보면, 충류에서는 이렇게 아주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패러보릭, 포물선,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죠? 이게 충류인데, 난류일 경우에는 모양이 좀 달라요. 난류했을 때, 충류했을 때는 여기가 Vmax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V 에버리지였어. 그 다음에 여기 이 임의의 속도 VZ 방향으로, 이게 Z라고 했을 때, Z 방향의 속도는 뭐였어요? 이게 Vmax의 1 마이너스 라지 R제곱분의 스몰 R제곱. 이게 하겐 보아젤 플로우의 솔루션이었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알 텐데, 난류일 경우에는 관찰을 해보면 이 모양이 좀 달라요.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쪽은 더 기울기가 더 이렇게 있고 약간 가운데 쪽이 조금 더 완만해. 이런 모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게 난리였을 때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여기가 Vmax라고 하면 Vaverage는 여기는 2분의 1 Vmax였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달라요. 2분의 1이 아니야.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벽에서 분포가 처음에 이쪽 Y라고 그러면 Y 방향으로 속도 분포가 증가해 가다가 아주 벽면에서는 거의 리니어하게 딱 증가해요. 보통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이제 각도가 꺾이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지. 예.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부터 입구라고 하면은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꽤 앞에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자란다고 봅시다. 자란다고 보면 이걸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속도 분포가 리니어한 쪽이 이렇게 한 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완전히 풀리 디벨롭인 쪽이 또 한 층이 이렇게 있고, 세 토막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난류 이동을 이 모양이 어떤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벽 근처의 속도 분포, 또 벽에서 멀리 떨어진 쪽의 속도 분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제 화이트 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배웠던 화이트 책에서는 두 개로만 하면 좀 잘 안 맞으니까 이걸 이너 쪽, 이너 리전 뭐라고 해야 돼? 이너 레이어, 이너 레이어, 안쪽 층, 이쪽은 아우터 레이어, 바깥 층, 이너 레이어 1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우터 레이어 2번이라고 하고,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1번과 2번으로만도 설명하다가 이 가운데 부분에 잘 안 맞아. 당연히 안 맞겠지. 이너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 식과 아우터에 해당하는 식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연장하면 이렇게 거기서 만날 텐데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 중간 영역은 많이 애큐러시가 떨어지니까 3등분 하자 해서 요 가운데를 3번씩이라고 그러면
3번은 두 개가 중첩이 돼 있다. 이너와 아우터 중첩돼 있다. 오버랩 돼 있다. 그래서 오버랩 레이어라고 불러요. 레이어. 우선 이걸 이해하시겠죠? 벽면에 바싹 붙어 있는 유동은 하나의 어떤 층으로 가상의 층이 있다고 해서 이너 레이어, 내부 층. 또는 여기는 벽면에 붙어 있으니까 뭐야?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은 노슬립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점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여기 2번 제일 바깥쪽은 풀리 터빌런트야. 여기는 그래서 터빌런트. 다른 말로 하면 아우러 터빌런트 레이어라고 부르고, 좀 자세히 쓰면 여기는 이너 또는 여기 이제 점성이 도미넌트하니까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고 불러요.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보통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또는 비스커스 월 레이어라고도 하고 비스커스 월 레이어라고도 하고, 책에 따라서는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벽 쪽에 바짝 붙어 있는 비스커스 월 레이어,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그냥 오버랩 레이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중첩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는 이너 레이어는 1번은 뭐라고 할까? 점성층, 저층, 점성 저층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뭐 이대로 하면 점성 벽층 정도로 번역해야 되겠네. 점성 저층, 그다음에 2번 저 바깥쪽 아우터 레이어 또는 아우터 터빌런트 레이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외층. 이건 외층 또는 점성 저층, 또 다른 말로 원래 용어대로 하면 내층 가로 열고 점성 저층, 외층 가로 열고 난류층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난류층. 이건 난류층. 여기는 점성층. 점성이, 그러니까 이 전체는 레이놀스 넘버나 평균 속도로 환산하면 다 난류지만, 벽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를 보면 벽은 어차피 노슬리 컨디션이니까 완전 벽에서는 층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쪽에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완전 층류일 거고, 이러 갈수록 이제 난류가 점점 많이 있겠지. 그래서 터빌런트. 난류의 특성이 뭐예요? 층류와 난류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봐. 우선 정리부터 정확히 합시다. 복습하는 거니까. 층류는 말 그대로 층을 이룬다. 레미너 플로우, 터빌런트 플로우. 층류는 말 그대로 이 유동들이 관이 있으면 아주 층을 이루듯이 나란히 얌전하게 가는 유동이야.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유동 가시화로 해서 무슨 먹물 같은 걸 놓으면은 이 층이 이렇게 일자로 쫙 되겠지? 터빌런트는 어지러울 난자 써서 난류라고 하잖아요. 터빌런트. 소용돌이. 층이 깨져. 물론 벽에서 층이 일부 있겠지만, 이 많은 이 소용돌이가 있어요. 이 와류라고 해요. 와류. 영어로 볼텍스, 뭐 스월. 하여튼 회전 운동. 여기는 회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은 훨씬 빠르겠지. 여기에 예를 들어 모멘텀, 운동량 전달이 여기서는 층에서 층으로 이렇게 전달되겠지. 그 운동량 전달하는 그 물성을 우리가 점성이라고 그러죠. 점성, 키네매틱, 특히 이제 동점성, 그게 운동량 전달하는 그 물성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 물성뿐만 아니라 그 물성보다 훨씬 큰 어떤 유동 성질이 있어.
성질이 아니고 유동의 성질. 유동 성질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보통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라퍼티라고 하는 것은 뭐 온도, 압력 이런 게 정해지면 그냥 어떤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난류는 그런 일반적인 프라퍼티는 아니고 플로우의 속도가 커지면 스월 같은 게 생기고 볼텍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달력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운동량도 전달이 훨씬 잘 되고 열 전달도 훨씬 왕성하고 그 대신 프레셔 드랍은 또 커져. 그래서 프레셔 드랍은 손해, 열 전달은 증가. 그래서 열교환기 설계할 때 보통 난류로 해야지 열 전달이 잘 되니까 난류로 하지만 그만큼 또 파워가 더 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이너 레이어는 비스코스 레이어라고 보면 되고 점성이 지배적이니까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간다고 보면 되고 그런 문제는 이미 앞에서 층류에서 풀었었어요. 판 위에 옆부분은 거의 리니어하지 이렇게. 예? 전체로 보면 이렇게 패러볼릭하지만 이 벽에서는 거의 리니어하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휘어져 나간다고 보면 돼요. 속도 분포가. 그래서 아우러 레이어는 잘 섞이니까 훨씬 더 여기 잘 섞이니까 이 부분은 유니폼에 가까워졌지. 그 물리적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층을 이루면서 운동량이 쭉 전달되니까 이게 분포가 이렇게 서서히 변한다면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변하다가 급격하게 잘 섞인다. 풀리터빌런트 리전에서는 거의 이게 플랫하게 보일 정도로 실제로 플랫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겠지만 훨씬 이게 유니포머티가 더 좋아지는 거야. 얘랑 비교했을 때. 그게 바로 난류 특성인 거야. 왜냐하면 회전. 그래서 층류는 층에서 층으로 1층, 2층, 3층으로 쭉 뭔가 전달되면 난류는 한 번에 1층에 있던 것이 3층으로 갈 수 있고 3층에서 7층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전달력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점성도 그냥 점성이 있고 난류 점성이라는 걸 또 별도로 정의해. 그거는 물성은 아니지만 유동 성질이지만 난류 점성이 이런 점성 그냥 그 몰레큘러 비스코시티에 비해서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훨씬 커요. 그래서 이 터뷸런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 내층 이너 레이어 또는 비스코스 레이어 내층 연구를 누가 했냐면 프렌틀이 했어요. 프렌틀 1930년에 프렌틀 PRANDTL 프렌틀 유체역학 하면 뉴턴부터 시작해서 뉴턴이 유체역학의 큰 틀을 만들고 그 프린키피아에서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 기여하지만 뭐 그 당시 거의 동시대 사람 라이프니치라는 사람도 있고 라이프니치 철저하게 잘 모르겠다. 뉴턴 그 다음에 이제 아빠 베르누이 요한 잔 베르누이가 있어요. 아빠 베르누이가 있고 이건 아버지 베르누이 그 다음에 이제 오일러와 아들 베르누이 뉴턴과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라이프니치인데 라이프니치 이거 한번 찾아봐요. 철자는 라이프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인데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미적분 서로 이제 연락 안 한 상태에서 미적분을 창시해서 누가 먼저 미적분을 창시했는지 두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요. 미적분을 창시하면서 운동 방정식도 만들고 유체 방정식 뭐 냉각 법칙 뭐 많은 걸 여기서 다 발표해. 우리 기계공학으로 치면은 거의 대부예요, 뉴턴이. 그리고 이제 요 라이프니치 제자쯤에 해당하는 요 아버지 베르누이와 또 여기 형제가 있어요. 여기 베르누이 가문이 대단히 유명한 가문이야. 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베르누이가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할 때 그게 이게 아들 베르누이예요. 아들 이름을 써놨어야 되는데 여기가 요한 베르누이고 이게 아마 요셉 베르누이인가 그렇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일러 방정식이 오일러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오일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면 좋아요. 뉴턴, 라이프니치, 아빠 베르누이, 오일러 아들 베르누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나비아와 스톡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프렌틀로 넘어오는데, 이 프렌틀은 또 대단한 인물이에요. 프렌틀은 그 경계층 이론의 창시자야. 경계층 이론. 책을 두껍게 하나 경계층 이론에 대해서 썼어. 우리가 경계층 알죠? 벽면 근처에서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 유니폼한 속도로 들어오더라도 이게 유니폼한 속도의 99%에 해당하는 점들만 다 찍으면 하나의 경계층이 되고, 여기는 그 위는 다 유니폼하지만 그 경계층 아래에서는 99%에서 0%까지 이렇게 속도 구배가 생기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유체를 푸는 이유가 비행기 날개라고 생각하면 비행기 날개의 유체가 가하는 힘 같은 걸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경계층 개념이 그전에는 없었을 때는 속도가 거의 유니폼하게 이렇게 쓸고 간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여기에 전단력이 하나도 안 걸려. 그냥 미끄러져서 간다고 옛날 사람은 생각했었겠지. 근데 실제로 여기 노슬립 컨디션이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표면의 저항이 거의 0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이제 이게 모양이 이렇게 뭉툭하면 폼 드랙은 계산이 되겠지만 비스커스는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훨씬 비스커스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무슨 일이 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유니폼한 속도가 0의 속도까지 가는 요 하나의 층이 있다. 이 층이 경계층이라고 이름 붙이고 바운더리 레이어,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이름을 하고, 이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속도 구배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있고, 그래서 기울기에다가 비스코시티 하면 요게 이제 뭐야? 이게 타우 W가 되잖아요. 벽면에서 y가 0일 때. 그래서 여기 전단 응력을 계산하고 표면 곱해서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안 했으면은 이론하고 실험값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났겠지. 이게 1900년, 20년쯤에 이게 이제 아마 경계층 이론이 나오면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뭐 독일이 굉장히 앞섰을 때 뭐 비행기를 만들고는 했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경계층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실험값하고 거의 일치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프렌틀이 당연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고민했겠지. 표면 위의 유동, 여기 1번. 여기는 저 위쪽은 풀리 터뷸런트라고 하더라도 이 벽 쪽은 비스코스 영역이다. 그래서 이쪽은 선형 분포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 그 내층에 대해서. 이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내층에 대해서 프렌틀이 이렇게 식을 제안을 해요. 저쪽은 이렇게 돼 있다. 결과만 쓰면 이게 이제 무차원수로 쓰는데, 무차원수로 u 플러스는 y 플러스다. 플러스 붙은 건 다 무차원. 무차원 속도, 무차원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차원 값. 이렇게. 지금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큰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거 여기 이제 범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y 플러스의 범위가 얼마냐면 벽층, 내층 또는 벽층 범위가 얼마야? 5, 5까지. 5와 30이지. 이거 5. 5보다 작은, 즉 벽에서부터 무차원 높이가 5보다 작은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거의 리니어하게, 두 개가 리니어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2번 외층. 외층에 대한 연구는 3년 후에 칼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해요. 여기는 칼만도 유명한 유체역학자인데, 칼만.
칼만, M-A-N, 칼만. 1933년에 칼만은 요 외층의 모양을 제안을 해, 식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사이층, 중첩층. 중첩층은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1937년에 밀리칸이 그 시계 모양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선 그 모양, 제안한 모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칼만, 프렌틀, 칼만, 밀리칸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한번 조사해 보시고, 특히 이제 프렌틀과 칼만은 굉장히 유명해요. 칼만은 뭐 볼텍스, 칼만의 볼텍스 플로우 이런 얘기도 나오고, 프렌틀은 경계층 유동. 저기 중첩은 뭐 그렇게 큰 기여한 건 아니지. 두 개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부분 어정쩡한 구역에서는 이쪽도 안 맞고 저쪽도 안 맞으니까 그 두 식을 잘 조합해서 식 하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밀리칸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1번 내층 또는 벽층 또는 점성층, 점성 저층 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멀리 떨어진, 순서상으로 그냥 쓸게요. 멀리 떨어진 곳 외층 또는 난류층. 세 번째가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중첩층 층이 있다. 그 모양이, 우선 모양을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를 y 플러스 정의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그냥 무차원 높이, 무차원 속도 u 플러스, 근데 이거를 이쪽은 로그를 취했어.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원래 로그를 취하지 않으면 내층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로그를 취하니까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y 플러스 5까지 모양이 곡선인데 실제 그냥 u 플러스 y 플러스라면 직선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외층. 외층은 대략 얼마야? 외층이 10의 3승쯤 되지? 10의 3승. 그러니까 여기가 y 플러스로 해서 y 플러스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를 10의 여기가 1, 대략 여기 1,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 이렇게 쓰면 뭐 이게 로그 그래프니까,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10의 한 3승 정도, 10에서 10의 3승 정도 사이가 있고, 이제 여기에 아우러로가 나와요. 아우러로가 모양이 이런 곡선이 나오고, 그 중첩층은 이제 이게 로그 그래프니까 중첩층이 로그 그래프가 나와. 이렇게 직선으로. 로그로 해서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가 내층 1번, 벽층 또는 내층, 여기가 2번 외층, 난류층, 내층은 점성층, 여기는 중첩층, 3번 중첩층.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로그로 했을 때. 실제로 했을 때는 여기를 그냥 u 플러스 y 플러스라면 여기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모양.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1번 내층에서는 u 플러스는 y 플러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칼만이 주장한 그 외층에서는
라지 U 마이너스 스몰 u 나누기 U 스타는 function of y 나누기 델타. 이렇게 이런 식을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더 풀어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첩층은 이제 이 프렌틀과 칼만의 식을 조합해서 로그 형태로 구했는데 밀리칸이 u 나누기 u 스타는 카파분의 1 로그의 누분의 u 스타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대수 중복층 대수 형태 대수 중복층 층이라고도 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난류인 경우에는 층류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래서 벽면으로부터 세 토막을 내서 여기 벽면은 점성 저층 또는 벽층,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건 외층, 그 다음에 그 사이는 그 곡선을 연결한 중첩층이라고 해서 식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식 가지고 이제 그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한번 미분한다거나 하면 시어 스트레스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설명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